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하남자, 상남자의 반대인 하남자와 하수인. 자, 지금 국민의힘 연일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네. 오늘은 안철수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감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하남자다 이렇게 공개 저격을 했는데 이번 달 초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남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어제였죠.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다가 내란 특검이 지난 12월 3일 밤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을 국민의힘이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달라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잠깐 되돌아가 보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로 모여라, 아니다,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표결에 대거 불참한 적이 있었죠. 자, 특검은 이 과정에서 추경호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겠다라는 것이고 당내 내부 사정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당 의원, 그것도 특검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자신을 이용해서 국민의힘을 내란몰이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이게 뭐 피의자로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자, 동지들이 정치 수사라는 큰 칼에 쓰러질 때는 방관하더니 정작 본인에게 커터칼 수준도 안 되는 참고인 협조가 오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자,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적인 하남자 별명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라고 비아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안철수 의원도 곧바로 자신의 SNS에 그 이른바 체리따봉 사진을 올리면서 하수인이라고 적었는데 이번에도 짧게 또 받아쳤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 번 저희가 소개해드렸었죠. 지난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징계받은 뒤에 윤 전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좋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모습인데 자, 안철수 의원은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신을 하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권성동 의원이야말로 윤 전 대통령의 하수인 아니냐 짧고 굵게 응수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과 비슷하게 감정 싸움을 또 한 거군요. 자, 이달 초였죠. 안철수 의원이 인적 청산을 요구하며 사실상 쌍권 주장을 했었죠. 그러자 그 쌍권에 속하는 권성동 의원이 자, 자신 앞에서는 말도 못하는 사람 하남자다라고 안 의원을 공격하자 안 의원은 곧바로 탄핵에 찬성했던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내가 하남자냐라고 응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론이 부결이었는데 저는 의결하러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남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남자 아니다. 예. 상남자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야당 중진급 의원들끼리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수인이다, 하남자다 이렇게 공격하는 걸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주식도 안 해본 남자. 네. 자, 민주당과 정부가 어제였었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세수 확보 차원인데 그러자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쯤에 대량 매도에 나서고 그러면 주가가 하락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당내에서 이 법안을 주도한 게 바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인데 이 진 의장이 과거에 자신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자,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정작 주식 관련 세법을 주도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타당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부분의 국민들의 자산이 묶여 있잖아요. 이 네. 부동산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데 이와 배치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정부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배당 소득의 세금을 줄여주자 이런 입장인데 진성준 위원장은 이 역시
부자 감세를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자 이제 당내 대표적인 친명계 지도부죠. 이현주 최고위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공약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또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소영 의원도 자,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 이동을 외치면서 정작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정책을 놓고 진성준 의장과 당내 의견이 엇갈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였죠. 그러면 주식 투자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세, 이른바 금투세 논란이 한창 있었죠. 네. 자, 그 당시에도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자 이 금투세가 이재명 세냐 이렇게 반발을 했었고 결국 연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이제 진성준 위원장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당내 논란이 커지자 박상혁 대변인은 뭐 정책이라는 게 원래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앞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수렴하겠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